8월 3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에 따라서는 500mm 이상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안전 문제, 또 국민의 생명 문제, 재산 보호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재난에도 국민들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했듯이 이번 물폭탄 폭우에도 국민들께서 특히 주관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 주에 태풍도 비껴간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래도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울 지역, 충북, 충남, 경북 지역, 강원 지역에 대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도 지금 폭우 이후에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나 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당 사무처에서 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비가 쏟아지고 집이 잠기고 문이 잠기고 산사태가 나고 국민의 생명이 잃고 많은 분들이 실종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가슴 조이면서 이 지금의 폭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악법 통과를 위해서 일당 독재 국회의 악법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국민 무시,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대의정치의 몰락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이 몰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발언하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 월세로 다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 사람은 정말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서민들의 힘들어가는 과정을 알기나 아는가. 왜 전세를 살고 있는가. 왜 월세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전세, 월세에 있었던 사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고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이 제도가 불합리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은 국민들의 재산 보호와 재산 형성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회 보고도 받지 않고 절차를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입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이 독재의 행태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부동산 악법에 대한 저항이 여의도에서 비가 쏟아지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제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22번, 이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다 실패하면서
왜 또 나서서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느냐. 시장에 맡겨달라. 당신들이 정책을 쓰면 쓸수록 시장은 그 정책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제발 시장에 맡겨달라는 목소리가 핵심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사유권, 사유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헌법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조급함,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수를 더 떴습니다. 장외투쟁을 나가야 된다. 그분들이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나온다고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장내에서 2달 만에 백기투항하고 자기들이 백기투항하고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원내투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좌파 독재들이 마음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7개도 내팽개 쳤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저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해서 책임도 당신들이 져라.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한 정당, 저항도 하지 않는 정당, 그런 정당으로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표를 달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필리버스터 한번 하지 않고 초선 의원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했는데 대해서 그걸 가지고 들떠서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그들은 뭐예요? 국민들한테 모든 아픔도 투쟁도 모든 책임도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좌파 독재 정권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비겁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고 발언입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언론방송에 그 얘기야.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무엇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또 가야 될 길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이 애국우파 국민들 혹은 애국우파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대북 전단지 살포, 전단지를 뿌리면서 북한 인권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구속시키려다가 구속은 면했지만은 그 단체에 대해서 단체 해체를 통일부가 주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짓의 진실, 탄핵의 진실을 조목조목 밝혔던 오종찬 기자는 조국에 의해서 법정 구속되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국군 포로에 대해서 좌파들이 그렇게 경외시하고 국군 포로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배상 부분을 김정은에게 요청한 물망초라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부가 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에 대해서 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도대체 조국이라는 자가 자기 가족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양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우종찬 기자를 고발하고 국대 떡볶이에 김상현 대표를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스럽게 우파 국민이나 우파 단체,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치고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애국우파 국민에 대한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파의 많은 시민단체들께서도 이런 우리 공화당의 우파 국민, 우파 단체에 대한 탄압 저지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비가 오는 중에 정의당 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 동성애법 반대라는 확실한 총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국 각지에 현수막도 붙이고 집회를 통해서 동성애법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표현으로, 법적 표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만은 실질적 안의 내용을 보면은 동성애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동성애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 당 사무처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동성애법을 절대 반대한다는 그러한 현수막 개척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서민의 꿈을 박살내고 그야말로 국민을 사본 오열시키는 부동산 3법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법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년이라는 자는 더 강력한 부동산 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뭡니까? 이 또한 1대 99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찢어놓는 겁니다.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적극적으로 세금 폭탄 저항 투쟁, 부동산 압법 저지 투쟁, 동성애법 저지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해서 최 의원 말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계가 나가니까 아무튼 일부 이게 다 한꺼번에 합쳐지고 그 다음에 서명대는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경기도도 장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각자 지역의 장날에 가서 서명대를 해야지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곳에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시장들이 막 열리니까 전국에 있는 서명대가 장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모여서 전국적으로 서명대를 골고루 좀 배포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추정을 할게요. 그 서명대 관련해서 김태수 최고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뭐 기존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보충할 걸 보충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지 않는 비겁한 보수 정당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지성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 무너지고 좌파 독재에 의해서 체제 역사가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공화당인데, 과연 우리 공화당 지도부와 사무처는 행동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더 행동하는 그러한 지도부가 되기를, 사무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령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역사 수호,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저항, 그리고 탄핵 무효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정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 독일 미군의 3분의 1 감축이 현실화됐습니다. 주한미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김일성이 노리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적화, 이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 한미동맹 강화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택할 건가, 중국을 택할 건가, 중국 공산당을 택할 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지금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미국 벌써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박태우 최고 말씀대로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중국 인민들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분리한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은 명백하게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선언을 해야 된다. 미국을 택할 거냐, 중국을 택할 거냐.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입장은 한국이 미국과 떨어져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대한민국 자체가 버티기 힘들다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반중투쟁, 또 반공산주의 블록, 자유민주주의 블록을 형성하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총선에서의 공약이고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에요. 밖에서 뭐 떠들어서 하는 의미도 없어요. 말로만 떠드는. 특히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당원이 필요하다. 행동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채널이 많습니다. 뭐 말로 떠들 뭐합니까? 180개 서명대에 8월 1일 날 서명대 하자 해가 했는 4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공화당의 현실이에요. 당 사무처 실국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럼 뭐 최소한도로 8월 1일 날 수도권이야 폭우가 쏟아지고 충청권은 폭우가 쏟아지고 영남권에서는 최소한 서명대 가동을 하고 참여하고 해야 된다. 우리 유튜브 대표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태수 최고 말씀대로 이제
각 서명대에 유튜브 선생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지역을 좀 나눠서 8월 15일 덕기 집회 성공이 이 서명대에 달려있다, 전단지 배포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각 지역별로, 나는 경기도, 뭐 경기도 크고 서울도 크니까 근데 또 뭐 나는 대구 경북, 나는 경남, 나는 부산 울산, 뭐 이런 식으로 충청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각 서명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버스 가동도 오늘 부산에서 버스 가동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도 현수막, 버스 현수막 다 뭐 준비해서 이제 막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버스도 10세대 버스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집회 때 그냥 한번 와가지고 그거 의미 없다, 비용 중앙단에서 조치하겠다, 그러면 8월 1일날 최소한도로 버스라도 가동을 했어야 된다. 비가 오더라도 버스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버스 멘트, 최지민 부국장 목소리가 바깥에 전달이 멀리까지, 우리가 지난번 국회 투쟁 때 봤지 않습니까? 잘 나가니까 멘트 빨리 만들어서 전달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달했죠. 예. 그러니까 빨리 가동을 해서 해주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도 당원만큼 힘들겠습니까? 그 땡볕에 불러만 주면은 서명대에 가고자 하는 당원만큼 힘들겠느냐. 온 동네에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제발 서명대만 좀 열어달라 대기하고 있는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부터라도 열흘 남았는데, 제가 8월 1일을 강조한 것은 8월 1일, 특히 2일, 3일이 태극기 집회까지 주말이 딱 2번 있는 주말입니다. 주말이 이제 한 번 주말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획을 제대로, 페이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 실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서명대 지침은 아까 송영지 실장 말씀대로 지역별로 다 나눠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전국 장날 다 뿌리고 주요 지역에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하면 단대 과거와 같이 막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의견이 있고 나름대로 서명대 담당 최고위원들이 있으니까 직무 실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당의 공지사항은 8.15 집회 총동원령과 3자 운동입니다. 이미 책임당원들한테 이 메시지가 다 전달됐습니다. 오늘 당의 공카와 모든 카톡방, 모든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당원들한테 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낸 것만 10만 개 이상을 보냈어요. 우리 책임당원 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당원들한테 또 주변 분들한테 저는 제 나름대로 편집글을 써서 지인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무튼 8.15 집회 총동원령과 3자운동, 3자운동 1. 1당원 1현수막, 자발적 현수막 개척하자. 2. 1당원 10명 함께 집회에 참여하자. 3. 1당원 1일 100장 전단지 돌리자. 그렇게 해서 1, 10, 100 3자운동입니다. 1, 10, 100.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당원분들께서는 이 3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1당원 1현수막 자발적 현수막 개척하자. 1당원 10명 함께 8.15 집회에 참여하자. 1당원 1일 100장 전단지 돌리자. 113자 운동을 선언합니다. 주요 8.15 집회 주요 구호 이슈는 첫째, 못살겠다 끌어내자.
둘째,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퇴진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셋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하라. 넷째, 국민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깨어나 투쟁하자. 다섯째, 가자 한국은행으로. 이렇게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이렇게 해서 책임자분들한테 토요일날 다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홍보국에서 카드 유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SNS 또 모든 뉴스에 이 산자운동을 댓글로 SNS 팀도 그렇고 댓글로 알리기 바랍니다. 지난 박태우 최고 정책의장께서 얘기했는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급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느 시점에 반중투쟁의 깃발, 지금 뭐 저희들은 반중투쟁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시진핑 방한 때 공격적인 반중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또 중국의 1도1로 소위 말하는 중국 야욕에 중화야욕에 대처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 공화당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당으로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우리 공화당은 요구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명확한 요구를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현수막 개척을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미동맹 강화 위에 그걸 쓰고 한미동맹 강화라고 쓰고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런 공격적인 현수막들을 개척해서 분명한 자유우파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책이나 전략기획본부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이슈 선정에 대해서도 좀 더 전면적으로 제안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튜브 수전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서명대를 본격 가동하고 할 테니까 유튜브 수전들이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잘 분별을 하셔서 서명대 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와 또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 때